네,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그 외향적인 사람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충전이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랑 있어야 충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집에 가서도 충전이 안 되는데 밖에서도 충전이 안 되고 그냥 죽는 거야. 내향적인 사람은 최소한 자기 집에서 충전이 돼.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하거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그 밖에 자기 외부의 관계에 더 이제 약간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걱정 많고. 그건 또 그거대로 엄청난 고충이 있는 거죠. 자, 음, 저도 그래서 막 처음 보는 분들한테 말 음, 걸기가 조금 많이 음. 어색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내향적이면 원래 바로 다하기가 좀 그렇죠. 네, 쉽게 좀 다가가기가 낯가림이 힘들지. 그치. 낯가림이라는 게 좀 있지. 외향적인 사람은 확실히 그런 게 더 없긴 하고. 근데 뭐 결국에는 둘 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필요한 거기도 해서 내향적인 면도 중요하고 외향적인 면도 중요하죠. 결국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그냥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면서 음, 내가 어떤 것에 스트레스 받는지, 어떤 걸 걱정하는지, 어떤 걸 불안해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내향이건 외향이건 다 잘 살 수 있어. 회사에서 뭐 일도 다 잘 하면서 멀쩡히 하면서 잘 살 수 있고. 그냥 네, 남들 사는 만큼만 살면 좋겠어.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죠. 단지 이제 그게 막, 나는 아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만 안 하면 잘 살 수 있어. 음, 그건 사실 성향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성향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 좀 자기 회피 그런 거.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아이면 아이인 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이면 이인 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만 자기 자신만 잘 돌아보시면서 사시면 뭐 그거야 문제가 없지. 근데 이걸 느끼시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시행착오는 많이 무슨 그냥 글쎄요 그런가. 뭔가 와, 좀 해탈하신 것 같아요. 얘기만 딱 들어오시고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봐도 화내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아 화낼 것도 없지만 그치 애초에 그치 그치 그치. 음, 저도 뭐 옛날에 엄청 화 많이 내고 싶어 이러면 또 이게 다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건가 진짜.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화내는 것도 맞아요. 네. 그냥 많은 걸 겪고 경험하면서 음, 나이 들면서 내려놓게 되는 거지. 뭐 정확히는 내려놓게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승부욕도 그렇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하긴 그렇게 치면 또 사람마다 안 다른 게 어디 있겠나.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누군가는 나이를 먹건 뭐 하건 자기 세계에서 승부욕이 너무 중요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승부욕이 중요한 사람인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난 승부욕이 여기까지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부욕을 좀 내려놓는 거죠. 뭐 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거친다 볼 수 있지 진짜. 강한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냥 난 무조건 승부 하면서 가는 거고. 그런 사람도 있지. 가끔씩 자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도수님이요? 예. 안 돼, 안 아니 이제 돼. 부정적 아니 그런 이제 그런 막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 그럼 어떻게 좀 하는데요? 자기 자신 낮추게 되는 의도 본의 아니게. 근데 이게 이제 INFP의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아마 네. 도수님도 어쩌면 그걸일지 모르는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이라는 걸 이제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죠. 그래도 다 나름의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INFP는 특이한 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해 또 생각을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 평가하게 되는 건데, 자기를 그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게 또 활성화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쓰면 엄청 사기 스킬 중 하나거든요. 뭐냐면 자기를 잘 통찰할 수 있게 되거든. 자기를 잘.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능력인데, 근데 뭔가 이거를에 대한 그런 매듭이나 이런 게 잘 지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리고 머릿속을 돌면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겉돌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좀 쉽지 않긴 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격지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약간 뭔가 이렇게 딱 자기를 자연히 돌아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딱 내고,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야. 자기도 알아. 근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서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뭔가 이런 걸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INTJ랑 INFP랑 비슷한 게 이제 그거예요. INTJ도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데 INFP랑. 근데 차이점은 INTJ는 그거를 뭔가 자기 식대로 그냥 딱 정해버려 갑자기. 아, 그건 이게 문제야. 이 T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이건 이거야 해버려 그냥. 해버리고 그 이후에 생각이 들지만 그냥 차단을 해. 아, 막 다른 잡생각이 나는 것 같지만 모르겠고 일단 이거라고 했으니까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일단 그 소용돌이가 폭풍이 멎어요. 그런 식으로 INTJ 하거든. 좀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것 아, 좀 어떤 면 때문에 주도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 어, INFP여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쵸. INFP는 정확히, 그러니까 MBTI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현재 자기 상태? 뭐 성향? 네. 그냥 그런 걸 말하는 정도에 가까운 거지, 무슨 DNA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진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바뀌려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엄청난 결심이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확실히. DNA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MBTI가 이래서라는 말은 진짜 약간 회피성이 되기 쉽고, 결국에는 그치 자기 살아온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겠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좀 내향적인데 내향적이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 음,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한 3, 4학년 때인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였어. 그리고 뭔가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 근데 여기서 네. 말하는 게임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뭔가 보드게임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종이에다가 보드게임 같은 걸 그려서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네네. 말판 게임도 만들고, 윷놀이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런 걸. 근데 그런 걸 로봇 그런 하면서 거. 네. 점점 걔하고만 어울리게 됐어. 걔라고 그 심오한 그걸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스타웹 만들게 된 거지. 좀 그게 아, 아닐까. 알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히 다른 무리와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내향적으로 됐다. 이지 않을까. 음, 라는 가설. 어쨌든 결국에는 자라온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100%도 아니고, 100%는 아니지만 아예 없다도 아닌 뭐좀 높다 정도인 거지 진짜. 저도 뭐, 이 낯을 가리지면, 말만 트이면은, 좀, 그러니까요. 네, 아니 되게 내향적인 사람도 이게 또 이렇게 말이 트이고 사이가 좀 이렇게 풀리고 이러면 또 말 잘해 사실. 그냥 그쵸. 지금처럼 말 그, 잘해 그냥.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음, 두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이야. 가면이. 페르소나?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 있긴 하지. 네. 언제나 한 얼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또 사회라는 거에 또 이게 살아가는 이상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도 다 같은 자신이라는 거. 왜냐면 어디 안 가니까 결국 다른 거 얼굴이라고 해서. 참. 누군가를 보냐에 따라서 어떤 게 생각이 더 나고 어떤 감정이 더 들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그 네.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아예 다른 뭔가 나라기보다는 결국엔 다 같은 나이인 거지. 그렇다 할까? 음, 그렇다 할까? 아, 나도 몇 년 전에까지는 막 진짜 스타 이런 승부욕이 좀 많았는데 음, 예, 이제 뭐 음.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 덧없죠. 덧없다 예, 덧없어. 결국에는 뭐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뭐 어디 가르침을 얻든 다 덧없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지 아, 게임이긴 한데 아, 그거에 그때 대한 알 질문은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유즈맵은 뭐 승패 기록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그렇기도 왜 하네. 그렇게 뭔가 이게 뭐 나만의 흠. 뭐 그런 거를 뭐 했을까? 음, 에 참, 음. 그건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죠. 고인물이 되면은 음, 좀 사람이 좀 뭐랄까 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가? 뉴비 때는 좀 겸손하다고 봐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고인물이 음, 되고서 이제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고 음, 내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지는. 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뭐, 정도 네, 펴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음, 그 어찌 보면 당연한데도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 막 제가 뽐내고 싶. 네, 참 자주 생각드는 말이 있는데 바로 모든 네, 사람에겐 저마다의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음, 네. 누군가 뭔가를 잘못해도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 그냥 음, 알려줘도 소용이 없을 확률이 99%고, 그리고 한 번 알려줬는데 소용이 없으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소용이 없을 확률이 또 99%다. 물론 1%의 차이를 뚫는 사람이 있지만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 때가 오지 않은 사람한테 야 여기 스타에서 뭐 게임에서 사람하고 싸워봤자 의미 없어요, 덧없어요, 감정 싸움 해봤자 덧없어요 말해봤자 그 네. 사람에게 때가 오지 않으면 그게 귀등으로 들리지 않아. 아, 진짜 맞는 말씀. 네. 나중에 돼서야 결국엔 저마다 그 때가 와서야 아 이게 덧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기 참,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게 되는 거지. 남이 뭘 해서는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뭔가 남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 자기가 직접 내려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스타든 어디든 화내게 되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음, 사람한테 기대가 있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지. 이제 그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그 남을 그, 내 식대로 네. 바꾸고 싶어 하는 집착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남이 지금 잘못돼 있어. 이걸 바로잡고 싶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말아야지. 그런 아닌데 이 것도 있는. 사람은 틀렸는데 나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고 해봤자 자기만 손해야. 난 그건 안 바뀌는 사람인데 마치 돌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 내려놓는 운명해진 거지. 내려는 놓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란 게 한 뭐 정상에 있으면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쟤는 나보다 시작할 때 한참 아래 있었는데 갑자기 나랑 뭐 비등비등해지거나 나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네. 음, 이러면 이제 음, 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그게 이제 비교의 번뇌잖아요. 남과 그렇죠. 비교하게 되는. 그래서 기반을 잘 쌓아야 돼. 세계관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 그 아, 비교하게 예전에는 되는 번뇌는 네네. 결국에는 나와 저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네. 왜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해? 왜 쟤는 이런데 나는 이래? 뭔가 나도 당연히 그 사람과 같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네, 네 나는 뭐 한 6개월 걸렸는데 쟤는 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거의 나를 따라잡고 어, 이런 게 나는 예전에 좀 음, 경계하고 싫어 그랬던 거야. 음, 네. 그러니까 보면 막 억울하고 그런데 약간 결국에는 그 기본 기초가 이제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한 올바른 네. 방법은 그 사람이랑 내가 다르다는 걸 또 깨닫는 거야. 음, 마치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말로 막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조언을 하고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행동의 결과값도 절대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뭐 반년한다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뭐 그러겠어. 그리고 그 사람 살았던 것도 어떻게 산 건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우사인 그쵸. 볼트가 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약간 운동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보이는 순간, 우승하는 순간, 그리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은,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은 사실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 뒤에 우사인 볼트가 매일 365일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엄청난 연습을 했던 것들, 그건 가려져 있지. 근데 사실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고, 트로피를 들 수 있었고, 세레모니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건 보이지 않잖아, 그 순간. 관객들이 보는 건 그 순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완전 태어난 그 이제 세팅값이 또 다 다른데, 그게 막말로 이제 IQ 차이 막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누구는 뭐 막 박사 부부에서 태어났어. 이러면 이제 지능이 막 높을 확률이 높고 막 그렇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떤 애기가 그렇게 그래서 박사 부부에 태어나서 IQ 높아가지고 뭔가 뭐 천재로 뭐 공부 막 잘하고 자랐어. 근데 그거는 겨우 그 사람이 걸어온 만큼의 삶의 아웃풋밖에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게 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천재애로 태어나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엔 딱 한 사람분의 인생밖에 못 살아봤어요. 다른 일을 못 해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 뭔가 가진 게 많고 얻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살아보진 못했어요. 그 중에는 남부럽지 않게 큰 사람도
갖지 못한 것들이 아주 많죠. 그러면 세상에 모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걸 다 갖고 있진 못하잖아. 누구는 뭐 똑똑하다 하면 누구는 뭐 더 싹싹하고 누구는 뭐 사회적 지능이 높고 누구는 뭐 되게 동정심 뭐 사랑이 뭐 많고 누구는 뭐 되게 성실하고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 뭔가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없고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에게도 없는 게 많고 자기에게도 자기만의 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못 돌아보고 뭔가 쟤는 저걸 저렇게 쉽게 하네, 쟤는 저걸 저렇게 쉽게 얻네, 이런 걸 보는 게 어리석은 거지. 그리고 뭔가 하나만 보는 거지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항상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해냈건 뭘 잃었건 겨우 한 명분의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잃었건 분명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있지. 그거를 간과하면 진짜 이거는 사실은 겸손해야 되는 건 의무야, 의무. 그냥 권장 같은 게 아니에요. 의무야. 그거를 모르면 운 좋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겸손을 모르는데 나를 지원해준 가족이 있었고 아니면 친구가 있었고 하다못해 돈 주고 사먹는 것조차도 절대 그냥 감사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대신 고생한 거란 말이야. 음, 그걸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없었으면 나는 그냥 자연인 원시인으로 그냥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다른 모든 사람들 덕에 내가 이런 걸 해내고 막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걸 모르는 건 이제 겸손이 아니라 후한무치한 거지. 이제. 후한무치. 음. 근데 요즘에 너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쵸. 맞아요. 음. 어떨까? 그래서 뭐 비교를 잘 할 게 없다. 세대 갈등도 많아지는 요즘. 뭐 세대 갈등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나 있긴 하지만 저도 글쎄요. 근데 뭔가 또 사실은 지금 시대를 위기라고 하기엔 맨날 있던 일이라서 그 50년 전 사람은 또 자기 시대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했을 거고 100년 전 사람은 또 자기 시대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 약간 석유랑 똑같은 거지. 마치 항상 40년 남았다고 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석유처럼. 그거 보셨나요? 그 유튜브에 음. 2050년에 뭐 한국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해외 유튜버가. 이제 뭐 출산율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물론 그건 확실하긴 하지. 석유보다는 더 신빙성 있긴 하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막연하게 좀 생각해보면 어느 저 시점에선 또 반등할 것 같아. 한 나라의 국가가 이 망한다는 게, 소멸된다는 게 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라는 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이 한국인이라는 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라는 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아, 달라지는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리스크긴 하거든요. 그게 인구의 한 시대가 지금 텅 빈 건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산율이 그렇죠. 오른다고 해도 이제 한 세대가 지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실히 문제긴 해. 하긴 생각해볼까요? 음. 2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도 조선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그치. 뭐 그쵸, 비슷한 거기도 하죠. 뭐 한국의 그 저출생 문제는 너무 당면한 문제기도 하고. 상상이 안 가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망한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 이제 엄청난 사회적, 구조적 압박이 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봐도 무슨 신라든 로마든 뭐 당나라든
그게 갑자기 어떤 위기 때문에 시스템 사회 구조에 큰 구멍이 생기면 그걸 수습하지 못했을 때 그냥 나라가 다 뒤집어 엎어지거든. 사회 혼란이 엄청 극심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한국도 지금 그 정도 리스크가 확정이라 그때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뭐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란 정체는 무너질 확률이 크다. 그나마 다행 제7공화국으로나 가면 그나마 무난한 거라 다행이겠지.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제6공 멸망은 필연적인 거네. 지금이 제6공 갑자기 또 이렇게 정치계로 가버리고 자기 정치계까지 막 가게 되는 걸 보니 이만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